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박민원 교수가 지난 2월 26일에 신임 국립창원대 제9대 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총장의 공석으로 진행이 더뎠던 대학 사업이 이번 총장 임명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박민원 창원대 총장 모시고 취임 소회와 함께 산적한 창원대 숙제 어떻게 풀어낼지 계획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원입니다. 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첫 모교 출신의 총장이신데 소감 어떠십니까? 뭐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지만 무거운 무게감이 더 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8년도에 이제 입학을 해서 네. 지금 본관 앞에 있는 거기 삼각동산이라는 잔디밭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잔디밭은 물을 먹고 자라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막걸리를 마시고 자랐다라는 건데 저도 뭐 그곳에 막걸리를 많이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관에서 그게 삼각동산이 보이는데 뭐 다시 가서 막걸리를 뿌리는 일은 없겠지만 네. 위기의 대학을 살려야겠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총장 선거는 지난해 8월에 있었는데 취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이 공백 기간, 지역의 우려도 있었는데 취임까지 그간 어떤 시간 보내셨습니까? 선거가 8월 30일 날 있었거든요. 첫 이제 임기 시작한 날이 올해 2월 26일이니까 네. 정확하게 180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네. 뭐 그 중간 과정에서 많은 검증 과정이라든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것만 지켜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학의 위기 그리고 해법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특히나 뭐 다 읽지 못한 책들 좀 많이 읽어보고 전쟁사를 통해서 좀 배울 게 많이 있다. 위기가 있을 때는 항상 전쟁사가 많은 해법들을 주니까 여러 전쟁사들 공부도 좀 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뭐 시간이 많아서 빨리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좀 공부할 시간이 좀 늘어난 것도 좋은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뭐 책을 읽으면서 준비도 하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뭐 보이지 않는 곳에 당연히 이제 글로컬 준비도 따로 했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함께 글로컬 준비를 위해서 또 노력도 좀 했었고 그 외에 또 뭐 교육부나 이런 데 뭐 틈틈이 연결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 구상도 하고 진행도 했고 그럼 결과물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마 이런 활동들을 이어간 배경에는 지방대학에 닥친 위기 그리고 이를 헤쳐나가야만 한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큰 방향에서 볼 때 앞으로 지방대학은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게임 중에 테트리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테트리스 게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맞춰 가지고 이제 뭐 빈 곳을 메우면 이제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뭐 러시아 사람이 만든 건데 대학 서열이 테트리스 게임 같다. 그 뜻은 뭐냐면 위에 정원이 비어지면 바로 밑에서 또 다른 대학이 또 채우거든요. 그러면서 대학 서열화가 완벽하게 이제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학령 인구 그러니까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인구가 충분하면 모든 대학들이 아무리 테트리스 구조의 입학 구조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데 학령 인구가 없으면 다 상위권 대학만 다 채우면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벌써 이제 대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작은 것은 벌써 시작되었고요. 그렇죠. 2034년 5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급락기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정기라 그러고 지금부터 좀 안정기지만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일어나고 있지만 이 급락기가 되면
경남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원보다 네. 오히려 경남에 있는 졸업생이 더 작은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작년 출생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네. 13,100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13,100명밖에 안 태어났는데 이 중에 경남의 대학에 진학할 애들 진학률을 70몇 프로 하면 13,000명에 곱하기 하면은 70% 정도 하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한 10,000명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경남에 있는 대학에 들어올 인구가 얼마 전에 한 48% 정도밖에 안 돼. 지금의 구조라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000명 중에 한 4,000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남의 4년제 주요 대학의 정원이 지금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뭐 이 밀물처럼 그러니까 다른 대학이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나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 미달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그게 미달이라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학이 지금 이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2030년 초반부터는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숫자지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지금 타겟점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매우 심각하다.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도 전혀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숫자로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연장선에서 현재로서는 이 글로컬 대학 지정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1기에서는 탈락을 했거든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어차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대학의 소멸을 뭐 방관할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글로컬 30이라는 사업을 던져서 수조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우리 대학이 이 예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된다. 네. 무조건 선정이 돼야 된다. 당선이 아니라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건데 창원대학은 1994년도 국책공과대학 선정 이후에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교육부 프로젝트에 한 번도 탈락한 경험이 없습니다. BK 사업, CK 사업, 누리 사업 모든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 정말 경남 중심의 경남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대학이 되었는데도 지난해에 탈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충격, 특히 구성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굉장히 정도로 컸겠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번 2기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돼야 된다. 네. 자, 그런 위기감 때문인지 글로컬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글로컬 원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용 전에는 했었고요. 원래는 이제 글로컬 추진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총장이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관련 구성원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글로컬 추진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대학 생존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고 보는 평가도 있어서 아마 2기 선정은 더욱더 경쟁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더 중요한 건 이 차별화된 전략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원대 전략은 어떻습니까? 글로컬 선정에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런 전략이면 대학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또는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이어져 가겠구나 지역의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요. 네. 이면에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도 같이 물어보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 외연 확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도립 남해대학과의 통합과 교창대학의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과의 통합은 항공우주청이 사천시에 설치가 되거든요. 사천시 항공우주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어디냐? 남해대학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금 창원대학에도 공과대학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항공우주 관련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 남해 대학을 창원대학교 남해 캠퍼스로서 항공우주청의 전진기지로 저희는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MRO 사업, MRO는 뭐냐면 Maintenance, Repairment, Operation, 이 수리나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해대학과 협력을 하고 싶고요. 거창대학과는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기타 거창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거창대학이 특히나 그 젊은 인재에 특화된 단지입니다. 거창군이. 네. 그래서 특히나 전국 단위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학교 때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서 발돋움하려고 1단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는 통합의 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4단계는 모든 가버넌스,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운영까지 다 통합하는 것을 4단계 통합, 3단계 통합은 회계와 운영에 대해서 가버넌스는 어느 정도 독립은 시키되 뭐 학과의 벽이라든지 그리고 구성원 간의 이동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것을 3단계 통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책연구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도 있고요. 진주의 세라믹 기술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국책연구소라기보다는 산업부 산하연구소이지만 어쨌든 그런 연구소들과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특성화 대학을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름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경남 창원형 고등과학원으로서의 전환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특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2단계고 3단계 전략은 좀 어렵지만 네. 지금 전국적으로 5개의 라이즈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계가 경남이 RISE 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창원대학이 국립창원대학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대학과 3단계형 통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가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것을 다 묶어서 저희는 고등교육에 대한 대통합 벨트의 중심 대학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 네. 좀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좀 궁금한 것은 사실 이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면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창원대 안에 있는 인문 계열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이제 꼭 과학기술원이 아니더라도 뭐 과학원도 있고 그리고 무슨 공대도 있고 한데 MIT만 하더라도 MIT 내에 경영대학의 학과가 12개 존재합니다. 네.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지만 거기에 있어서의 학문의 보호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기원부터 유니스트까지 이 탄생 배경이나 역할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 창원대학이 가야 될 지향점은 그렇지 않다. 기초학문의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네. 인문, 사회, 예술 등 그래서 저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같은 과학을 넣어서 고등과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철저히 할 거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와 아주 열심히 협의를 해서 지금 가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네. 약 한 400억 규모로 창원대학 내 경남에서 최대 규모로 인문문화예술 스포츠 컴플렉스가 이제 교육부의 지원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가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올 연말에 국회만 통과되면 바로 이제 첫 사업을 뜨게 되는데 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쪽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처럼 인문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한 학문 보호나 네. 거기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으로서 뭐 말씀처럼 가칭입니다만 창원과학기술원 이렇게 되면 전환이 되면 창원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리라 예상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제일 잘 돼 있는 지역은 경남, 특히나 창원입니다. 네. 경남 내에서도 뭐 거제도 있고
창원도 있지만 김해도 있고 양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의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잘 돼 있거든요. 이 기업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업인들이 안 계시면 월급이 나오지 않고요. 이 기업인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업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는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네. 거죠. 경남의 하루 평균 약 한 36명 정도가 탄생을 하는데요. 돌아가시는 분이 70에서 80분. 경남을 떠나는 인구가 하루에 40에서 50명이 떠납니다. 상상이 됩니까? 하루에 경남에 80명씩 사라진다. 특히나 청년 중심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결국은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리턴 돌아가 버리게 되면 우리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죠. 기업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 네.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대학으로서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지역 사회의 소멸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명감에서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가장 뜨거운 게 의대 증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창원 의대 유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반기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전국적으로 새로운 의대가 신설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창원입니다. 창원에 신규 의대가 신설되지 않고 다른 곳에 신규 의대가 신설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이 넘는 도시에 의대가 없고요. 의과대학 정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우리밖에 없고요.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창원에 설립된다면 공공의대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의대를 설립해 봐야 사실은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지역에 의무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또 비율이 뭐 9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9년 정도 있다 보면 이 지역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명의 의사가 나오면 4, 5명은 여기에 정주할 수 있거든요.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처럼 공공의대로 간다면은 당연히 창원대학 같은 국립대학, 공공성을 가진 대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위성은 완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 정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신규 신설로 넘어가면 네. 당연히 창원대학이 제1순위로 선정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또 4년 뒤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무엇을 제일 잘했을까? 우리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제일 잘한 거는 저는 그 농지개혁 1949년에 있었던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많은 기득권들이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개인 소유화되는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또 하나는 금융실명제 이런 것처럼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기득권이 내려놓았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창원대학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진 기득권들을 학생 중심, 사회 중심, 뭐 사회라는 건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동참을 하면 창원대는 한 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중심, 나는 가능하면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창원대학은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한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소멸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의 임기 중에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창원대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 중심의 대학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민원 제9대 국립창원대학교 신임 총장의 취임으로 지난 1969년 국립창원대 개교 이래 역사상 첫 모교 출신의 총장 탄생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더 큰 성원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대학이 가진 녹록지 않은 숙제를 대학 구성원 또 지역 청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해결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